김희찬입니다. 자, 목소리 들리시면 숫자 키 좀 올려주세요. 자, 4월 2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자, 뭐 저녁 오늘은 어제까지 공부해서 좀 간단히 할게요. 길지 않게. 시장이 아직도 힘이 들어서 그런가요? 작년 하반기 10월 하락 이후로 여전히 지수 올라온 거 별로 없고 상황이 그래서 그런가? 종목을 추천해도 그렇고 추천해서 수익이 나도 그렇고 사람들 반응들이 시큰둥해서 그런 건가요? 어떤 상황이신지 되게 궁금합니다. 자, 전에 미국장은 많이 올랐어요.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어서 종가상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차트를 보면은 정말 종가상 역사적 신고가를 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우리 지수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죠.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장 올라도 빠지고 빠지면 더 빠지고 언제부턴가 계속 반복이 되는 일상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금융시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특별하게 두드러지고 나타나는 이유는 없어요. 새로운 악재가 나오는 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 있다면 오늘 원달러 환율이 0.8%가 올라서 9.1원이 올라서 박스권을 위로 돌파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이 출회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외인들의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막판에 또 매수를 했습니다. 종가상. 기관들 매도가 많았고요. 양시장 모두. 이런 걸로 봐서는 그냥 단순히 특별하게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환율이라는 상황을 놓고서 기관들이 어줍지 않게 두려움 속에 물량을 출회를 하는 어떤 트리거로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실적들은 기업들 실적들은 양호하게 나와서 올라간 거고 반도체 수요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있었고 코멘트도 있었고 중국의 지준율 인하 루머 이야기도 있었고 특별하게 그런 건 없고요. 이제 5월 1일 날 FOMC 앞두고 있다 보니까 왜 미국 FOMC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왜 경계감을 미리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종속국인지 미국의 종속국인지 중국 시장도 오늘 뭐 빠지다가 1% 가까이 빠지다가 보합 정도로 마감을 하고
신흥구 환율이 약세 조짐이 보여지고 있고, 자, 이 정도 그냥 분위기예요. 이 정도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놓고 보면은 보여지는 명분들은 이제 환율이 오늘 두드러진 거 환율의 급등입니다. 원화의 약세인데 명분은 그렇다고 치고 기본적으로 이제 파생 시장에서 외인들의 포지션이 상방을 제한하고 있어요. 상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맞물립니다. 기관들의 매물이 출회된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상황적으로 볼 때는 다달이 외인들의 이게 파생 포지션에 따라서 오늘 저기 증권사에서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웩도독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현물을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다. 증권사의 부장급인지 차장급인지 센터장급인지 나와서 얘기하는데 매번 있는 현상인데 왜 오늘따라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강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배경은 한번 빠지고 나서 그의 설왕설래 혹은 이슈에 대해서 경기에 대해서 뭐 환율에 대해서 FOMC 뭐 경계감 대해서 기업의 실적은 그래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놓고 왔다 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증권사에서 나와서 이야기하고 관련된 전문가들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이게 한국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오늘 빠진 게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빠지면 계속 빠져야지 빠지다가 반등을 하냔 말이지. 수급이 왜 다시 들어오는 걸까요? 그렇게 불안하면은 계속 빠져야 되는데 왜 수급이 왜 들어오는 걸까요? 외인들이 왜 종가상 왜 사는 걸까요? 팔다가? 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외인들이 팔다가 환율도 0.8, 9.1원이 올랐는데 팔다가 왜 종가에 샀을까요? 교관들은 연락에 매도하고 왜 그랬을까? 불안하면 떠나야지. 다 팔고 떠나야지. 왜 그럴까요? 자, 결국에는 어떤 명분을 놓더라도 하나의 트리거로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작용을 하고 그 트리거를 이용해서 파생 게임에서 다달이 수익을 챙겨가겠다라는 심산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월 단위 시장 흐름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마 거기에 AI에 입력하는 변수들은 여러 가지 일정들을 놓고 입력을 해서 그게 어떠한 방향을 가질 것인지 그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사람이 딱딱 체크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AI가 알아서 자동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절을 하겠죠. 현물과 파생의 물량들을 방향성을 놓고. 유독 우리 시장만 니케이도 약보합 마감했는데 우리 시장만 좀 낙폭이 컸었던 배경에는 그 배경을 달리 설명할 건덕지가 없어 보여요. 뭐가 있을까? 왜? 왜 우리 시장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우리 시장만 그럴까? 우리는 속국이니까. 속국. 때로는 좀 슬퍼질 때도 있습니다. 속국이라는 개념. 5천년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항상 그래왔으니까. 일제 치하에서 있었고, 그 전에는 중국의 아우국가, 기타 등등 역사 속에서 보면은 얘기 많죠, 그죠? 항상 우리가 갖다 바쳐야 되고 벌벌 기고 했었던 역사.
현대사에서는 미국에 우리 금융시장 개방하는 바람에 미국에 열심히 갖다 바치는 꼴이 되고 참 슬픈 현실입니다. 슬픈 현실이에요. 그러한 역사적인 맥락도 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더라고요. 사무실에 파생하는 사람들도 얘기를 해보면 관심이 없어. 그거만 보기 바쁘니까, 그거만. 그 앞에. 말에다가 눈에 안 돼. 앞에만 볼 수 있게 좌우가 안 보이게끔 그것만 이렇게 씌워놓으면은, 열심히 달린다 그러잖아요. 말이죠. 다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들어요. 잘 달리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것들에 대한 생각을 안 하려는 듯한 느낌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 파생이든 합성이든 뭐 ELW든 주식이든 옵션이든 다양하게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많이 해봤는데 얘기하다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은 주식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연관지어서 하거나 하면은 다들 불편해하는 것 같다는 느낌들이 많이 들었어요. 아마 글쎄요. 공개 방송 할 때 한 3, 400명 정도 들어오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 중에 과연 몇 프로나 이해를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고 이해 못할 수 있을 거예요. 나 종목만 봐야 되고, 오늘 급등한 종목이 뭐였고, 이유가 뭐였는데, 야, 그 다음에 뭐가 할까? 뭐 봐야 될까? 테마만 쫓아다니게 되고,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을 수 있겠죠. 어. 주변에서 본 사람들의 모습들은 다 그래 왔었던 걸로 저는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다 이렇게 이 시장에서 나중에는 떨어져 나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경험적으로 봤습니다. 경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봤어요. 네, 어서 오세요. 경험적으로 보다 보니까 글쎄, 여러분들의 결국에 전문가를 선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개개인의 선택적인 문제입니다. 선택적인 문제인데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술 한잔 할 때 혹은 회식하거나 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렇고. 그런데 대부분의 그들 중 대부분이 자리에 오면은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또 받고 안대 눈에다 안대 쓰고 그것만 이렇게 딱 보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죠?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게, 인간의 패턴이라고 하는 게, 습성이라고 하는 게. 계속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시간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작년 하반기장 되면서 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나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 떨어져 나가요. 못 견뎌. 그리고 나중에 지수가 또 쫙 올라가고 그러면 어디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노가다에서 돈 모아가지고 또 와요.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진짜라니까요. 사무실에 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게 반복이 돼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네, 이번에 나가신 분은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저희 경기도 가서 일을 열심히 한다고 가끔씩 연락 오시긴 하는데 저보다 연배가 위여서
뭐, 잘 돼서 또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언제쯤 오실지. 올해 안에는 아마 오시긴 할 것 같은데, 계속 반복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셨거든. 이 이야기를 서두로 하는 배경에는 시장을 그냥 짧게 보지 말고 넓고 길고 크게 일단은 보고 내가 가진 원금 규모를 생각을 해서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인지를 잘 짜야지 돼요. 잘 짜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에서 일단은 생존을 해야 되는 거거든. 퇴진하면 안 되고 일단은 생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 안타까워요. 그런 상황에서 반복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제 주변의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진지하게 술도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고 해봤던 거지만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얼굴을 안 보고 저는 이제 말로만 하고 책글로 올리고 하는 얘기에서 이제 글 올리는 거에는 한계가 있고 그냥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많고 듣기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저 인간은 무슨 이야기를 하나. 근데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걸 보고서 정말 마음이 짠하고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서 이제 공방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릅니다. 모릅니다만 뭐 나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시작해서 조금 맛 좀 보다가 다시 꼬그라지고 반복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다양할 거예요. 다양할 텐데 어, 중요한 것은 이 주식 시장에서 일단은 생존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생존할 수 있는 법을. 그죠? 생존해야 되잖아, 생존. 생존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늘어갈 수 있는 거죠. 늘어갈 수 있는 거죠. 한순간 그냥 돈 왕창 벌어서, 어디 들어갔더니 막 100%, 200% 벌었다더라, 그냥 한순간. 어, 그러지 않으시기를 생존하고 꾸준하게 만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확 올라가요. 어느 순간 확 올라가요.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어느 순간 그냥 한순간 그냥 확 올라가서 돈 한번 몰빵했더니 그냥 확 상한가 한번 먹어가지고 1억 몰빵했더니 상한가 한번 먹고 갭 떠가지고 한 4, 5천만 원 벌었다. 째져 그러면서 박수치고 좋아라.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긴 할 텐데 안 생기라는 보장은 없죠. 가능성도 있죠. 멋 모르고 할 때는 더 잘 되니까.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좋은데 한 번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실패 확률이 더 높아지죠. 실패 확률이 높아져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경우가 제 경험상 많은 것으로 보여져요.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매번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자본주의의 본질을 좀 제대로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를 하는데 정말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지 아픔을 덜 겪을 수 있고
힘이 안 들 수 있고 그러려면 욕심도 버려야 되는 거고 1년에 은행 이자 이상 벌 수 있는 정도로 좀 투자를 하자. 뭐 전업 투자자이신 경우야 생활비는 벌어야 되지만 벌기 위한 노력도 좀 일정 부분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 정도 미니멈 생각해서 투자를 해야지 그 이상 훨씬 더 잘 벌릴 수가 있는 건데 매번 주변에서의 상황들을 보면 되게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자꾸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강조를 하게 되나 봅니다. 제가 현실적인 저의 현실적인 이제 경험 상담 등등 지금도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기 회원분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오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제 직접적으로 면대면으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안 겪고 가능한 안 겪으시고 시장에서 생존하면서 잘 벌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심으로. 저는 뭐 좌우 같이 안 하시더라도 마인드를 그렇게 갖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5%, 3%, 5%가 아니라 대한민국 개미들이 5%, 3%가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이 주식으로 30%, 50%까지 됐으면 해요. 인간의 그 심리를 극복하고 습성을 인간의 본능적인 과거부터 진화되었던 그 본능적인 습성을 극복을 하고 이 시장 자본주의 시장에 맞게끔 또다시 변화하면서 진화해서 유기체처럼 변화에 적응을 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30%, 3%, 5%가 아니라 30%, 50%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서설이 좀 길었습니다. 자, 시황은 한 번 더 빠질 거를 제가 지난주부터 가능성을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수가. 네, 코스피가 한 번 더 빠졌죠. 빠지면 282.5라고 제가 282.5에서부터 아래로 단계별로 2포인트, 2p 정도씩 지지 라인이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제가 아까 글로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오늘 그 근처에서 찍고 살짝 반등을 했는데 선물 기준으로 아직은 좀 불확실해요. 지금 미국 선물은 이제 뭐 보합 정도여서 미국이 뭐 이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야간 선물은 지금 뭐 그냥 보합 정도 수준입니다.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코스닥은 오전에 잘 버티는 듯 하다가 막판에 헝 밀렸다가 한 번 더 밀렸다가 싹 올라오고 변동성을 좀 키우는 모습을 만들었고 오늘 미국장의 상황에 따라서 오늘 종가가 284.25기 때문에 오늘 미국장이 과연 내릴까? 어제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일정 부분 조정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보합 정도, 약보합 정도 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이제 아침에 시가가 갭을 오늘처럼 띄운다. 그러면 또 한 번 밀릴 거예요. 또 한 번 밀릴 수 있어요. 또 한 번 내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종가 상황과 지금 오늘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관들이 삼성전자 저렇게 하이닉스 때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갔다라고 하는데 왜 삼성전자는 못 가고 저 모양 저 꼴이냐고. 그건 저기 삼성전자 얼마 전에 그 이슈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어요.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그런 거 되게 민감해요. 그냥 막말로 저 싸걸 놈들. 냄비 근성에 그걸 달하는 사람들이 개인들도 있긴 하지만은 저는 개인들보다 기관들이 더 심하다고 봐요.
정말 냄비 근성 심해요. 우리나라 기관들은. 저런 거 나왔다가 그냥 쫙 싸그리 다 갖다 팔고 봐. 손절하거나. 왜? 자기 돈이 아니니까. 수수료 남으니까. 그럼 이제 4천원씩 갖다 던져내죠. 집어 던지죠. 금융투자애들 물량이 되게 큽니다. 금융투자라고 하면은 그냥 옛날에 증권사죠. 지금의 증권사. 증권사에서 일하는 현물 혹은 파생 트레이더들, 팀들 구성돼가지고. 현재 뭐 독일은 이제 오르고 있네요. 미국이 올랐으니까 독일도 오르겠지. 0.9% 정도 오르고 있는데 독일은, 유럽은. 우리만 요모양 옷걸려서 만일에 다른 이슈가 없고 내일 삼성전자의 수급이 들어온다. 기관들이 저 4천억 이상 팔아댔으니 내일 또 뭐 2, 3천억 이상 기관들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반대로. 왜? 냄비 근성 때문에. 그러면서 외인들도 마판 종가를 저렇게 매수해놓고 기관도 물량 받아놓고 났으니 샥 잡아 당긴다 그러면 강하게 확 당긴다 그러면은 그나마 좀 괜찮겠죠. 그런데 특별하게 상승을 못 잡고 흐지부지하다 그러면 한 번 더 빠질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280 상황에 따라서는 이탈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돼요. 2180이 이탈하고 2100 한 70, 75 정도까지 한번 내려와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 내려오면 거기가 아마 바닥이 될 거예요. 저점이 될 거예요. 완전 저점이. 다음 주가 만기죠. 다음 주가 만기입니다. 2주 남았어요. 2주 이제. 근데 지수가 위로 상당히 외인들 포지션은 제한적이에요. 올라가기가 한계가 있어요. 눌러놔야 지금 외인들은 수익 구간이라 이거를 위로 올려서 만들어가기 전에는 다음 주, 일주 동안 만들어가기 전에는 못 올라갈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내일하고 모레하고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제가 보기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봐요. 그러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거든요. 내렸다가 돌려서 적절하게 위치 잡아서 만기를 치르고 그래 놓으면 이제 시장이 불안불안한다고. 저기 방송에서 보니까 21선은 생명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21선은 생명선. 지금 이탈을 했어. 21선 이탈을 했어요. 지수가. 볼까요 한번? 21선 이탈을 했어. 21선 생명선이라고 어지간히 떠들어대야 말이지. 생명선. 저 이탈하면 다 죽어야 돼, 그냥. 생명선인데 다 죽는 거지, 뭐. 그쵸? 21선 이탈하면 다 죽어 자빠지는 거죠. 생명선인데, 생명선이 잘리는 건데, 그럼 다 죽어야지. 개인들은 이제 불안에 떨게 되겠죠. 그렇죠? 불안에 떨겠지. 불안에 떨고 만기 지나서 이거 뭐지? FOMC 회의에서 또 뭐 이상한 얘기 나오고 그럼 하방의 베팅 비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외인들이 상방 잡고 이제 상방으로 끌어올릴 준비하겠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떨어지면 단기적으로도 그래요.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것 같고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잖아요. 항상 매월 어떤 움직임을 갖는다?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다. 가끔씩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은 되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지수는 움직임을 갖는다.
추세를 타고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간다. 그거는 파생 게임을 위해서 필연적인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를 하는 순간이 온다, 이해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주식에서 중고수 이상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제 방송을 들어도 적어도 6개월 이상 매일같이 들어야지 아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혼자 꽤 오랜 시간을 거쳐서 깨달은 거기 때문에 계속 들어도 아마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제가 이야기했었던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손절하게 되고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고점에서 매수하게 되고 하락하면 계속 하락할 것 같아서 저점에서 손절하게 되고 매도하게 되고 이게 인간의 본능적인 습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패턴에 익숙하다고. 이게 단기적인 상황에서도 같이 맞물려요. 같이 갑니다. 중장기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단기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 파생 시장하고 같이 놓고 보다 보면은 그게 눈에 너무나 잘 보여요. 특히 개인들의 상황을 보면. 그래서 항상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역발상. 역발상. 개인들하고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돼요. 분중심리, 집단심리와 반대로 대중들이 그래 모두 맞아 그러면은 나는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아니다라고 하면 나는 혼자만이라도 맞아 라고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되게 그건 외로운 싸움입니다. 그 고통 때문에 집단적인 의견에 동조를 하고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식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를 놓고 정치적인 이슈를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 현상이 생기죠. 근데 이 주식은 내 돈이 오가고 내 생활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인드를 굳건히 가지셔야 되죠. 그래야 되겠죠. 자, 시장 상황은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냥 기술적으로 볼 때는 20선이 이탄이 됐다 그러면 하루 이틀 만에 바로 회복을 해주면 괜찮아요. 우상향이기 때문에. 근데 저게 하루 이틀이 지나서 회복을 못하고 밀린다 그러면은 회복하는데 다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시간이. 단기적으로. 어떤 시간? 어쩌다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와서 쌍바닥 만들고 돌리는 시간. 한 달이 걸립니다. 한 달이. 감안을 하고 생각을 하고 가야 될 상황에 제가 계속 열어두고 가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열어두고 가시라고. 왜? 아래로 조금 더 공간이 있어요. 280 아래로는 개인들이 어떻게 지금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개인들이 280 아래로 수익을 만들 수 있게끔 조금은 수익이 나게끔 포지션을 잡아놓고 있어서 280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어느 순간 변동성을 가지고 변화를 준다. 기관들은 하방인데 외인들도 하방을 확 들어준다. 그러면 낙폭을 상대적으로 키워서 1150까지도 확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한순간.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트리거는 어떤 형태로든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렇게 빠진 걸 가지고 우리 경기가 어떠니 환율 때문에 어떠니 그래 환율은 뭐 그렇다고 칠 수 있어. 경기가 어떠느니 뭐가 어떠느니 FOMC가 어떠느니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들은 다 그냥 변명이에요. 변명. 핑계라고 핑계.
왜 우리만 그렇게 만들어가냐? 결국에는 이거는 파생 게임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지수 흐름이란 말이죠. 그렇게 많이 간다 그러면. 근데 일단은 시황적인 측면에서는 가능성은 일부 열어두고 가세요. 열어두고. 만일에 280 탁 한번 깬다 그러면은 거기가 저점이 될 겁니다. 급반등할 수도 있고. 안 깨면 좋은데 안 깰 가능성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거기까지도 일부는 좀 열어두고 가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아마도 현재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2주 동안의 지수 흐름은 크게 상승 흐름 가져가기는 힘들어요.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도 그렇고 장기 이평선이 아래 위로 다 있고 매물도 있고 올라갔다가 또 돌파 못하고 또 흘러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그게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기서 개인들이 또 엄청나게 들이댔잖아요. 다행인 것은 어제 코스닥 신용이 조금 줄어들었더라고요. 와, 얼마 만에 신용이 줄어든 건지 감소를 했습니다. 자, 열어두시고 이후에도 아마 5월 한 둘째 주 정도까지는 여기 둘째 주죠, 둘째 주. 둘째 주 정도까지는 아마 저 위로 치고 올라가기에는 한계가 있고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상황은. 물론 이제 다음 주까지 또 만들어지는 흐름 보고서 또 제가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시황은 정리를 하고. 자, 오늘 지수가 밀렸는데, 밀려도 종목들은 움직이죠. 그죠?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활발하게. 어제 상대적으로 약하긴 했지만은, 미래생명 매매에서 나름 단기 수익은 잘 챙겼는데, 그죠? 오늘 살짝 거래 급감하면서 조정받았죠. 패턴으로는 첫 파동 나왔기 때문에 한번 하루 이틀 정도 눌리더라도 또 한 번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생각하세요. 염두 두세요. 지금 우성사료가 이제 단독으로 상한가를 갔어요. 이거는 우리 정해온 포트 종목 중에 하나예요. 지난번에 여기서도 상한가 갔다가 한도가 풀려서 갔을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공개된 거니까 이거는 한 파동 더 나오면은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자리에 있어요. 이게 내일 목요일이고 모레 금요일이고 그래서 목금 사이에 나올지 다음 주로 넘어가서 한 파동이 더 나올지 현재 모습으로는 한 파동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료주들도 한번 보셔야지 될 거고요. 보셔야 될 거고. 남아산업도 어제 가지고 넘어오시라고. 어제 이글벳은 제가 매도하고 가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글벳이 오늘 단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고. 남아산업은 요게 내일이나 모레든 한 번쯤 나올 차례예요. 들어오면 기술적인 흐름도 잘 만들어가고 있어서 단기적인 흐름도 나올 자리니까 올라가면은 뭐 한 10% 이상 수익 챙기시면 될 겁니다. 단기 관점에서. 지금 시장 하락하더라도 오늘 올라갔던 애들이 이제 뭐 소주값 올린다고 해가지고 이런 거 올라가고 그죠? 우선주가 가벼우니까 우선주가 움직이고 우선주도 오늘 움직인 게 몇 개가 있는데 떠서 음봉 나오거나 나중에 좀 올라오거나 올라갔다가 윗골이 길어진 음봉 나오거나 이게 몇 종목이 있는데 여전히 우선주가 조금 판을 치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이제 사료에 이어서 돼지열병으로 후속주가 백신주들이 움직이다가 백신주가 쉬어가니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돼서 사료의 문제성도 이야기하고 하니 어제 사료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중국이 전 세계 돼지고기 소비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1억 마리 이상이 폐사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 세계의 돼지고기가 중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겠죠. 돼지고기 먹기 힘들어져 이제. 아휴, 삼겹살이 아니라 금겹살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 비싸진 돼지고기를 안 먹고 닭고기나 수산 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 오늘 좀 수산주 애들이 좀 움직였어요. 상한가 갈까 싶었는데 못 갔어. 상한가 갈까 싶었는데 못 갔어요. 갔어. 근데 못 갔기 때문에 한번 눌리더라도 한번 파동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거는 지금 이슈를 계속 좀 주시를 해야 되는데요. 뭐 동원수산이나 시푸드는 저 다른 것 때문에 그랬고 두 개 정도가 움직이고 하는데 좀 그것도 좀 계속 좀 주시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란 이제 제재 문제 때문에 이제 흥구석유가 강하게 오늘도 올라가다가 윗꼬리가 나왔는데 단기에 너무 강하게 올라갔어요. 내일 정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올라서 아마 투자 경고 나올 수 있을 텐데 경고 나왔네 보니까 단일가 들어가거나 할 거예요. 단일가 들어가거나 너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죠. 얘네들 쉬어갈 테고 그럼 여기서 이쪽과 관련된 데는 움직임이 좀 약할 거예요. 안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 이제 오늘 5G 애들이 조금 움직이다 말았죠. 그죠? 5, 5G. 지난번에 우방에서 추천드렸었던 머큐리는 올라갔다가 다시 거래 없이 흘러내렸다가 살짝 올라와서 지수가 빠지는 바람에 양봉 못 만들고 그냥 살짝 시가 위로 마감이 됐는데 아직은 뭐 추세도 괜찮고 한 번 더 관심 가지고 보실 필요 있겠죠? 종목들도 그렇고. 오늘 유니온 제약은 양봉을 만드는 듯 하다가 좀 밀렸습니다. 좀 스윙 관점으로 좀 여유 있게 보시라고 한 종목. 밀렸는데 괜찮습니다. 추세 흐름 괜찮고 어, 기술적으로는 20선도 우상향, 5일선, 3일선 다 우상향 가고 있어서 거래 급감돼 있기 때문에 거래 좀 붙으면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단계별로 뭐 수익 챙기시면 될 흐름 나올 겁니다. 이렇게 좀 수익 관점으로 얘기했던 것들은 이렇게 흐름 보시면서 매매를 좀 해보시면 되겠고 타격한 종목이 뭐 국일제지가 있는데 이건 뭐 기술 제공 얘기 나서 아침부터 휘리릭 말아 올렸던 거고 주사도 괜찮았는데요. 뭐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구글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는 우선주 다 우선주고 그리고 품절주가 있고 뭐 크게 뭐 두드러지는 거는 이제 TK 케미칼이 있는데 TK 케미칼이 어제 기관들이 유독 88억을 양봉 크기도 안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88억을 매수했다가 오늘 뭐 한 28%까지 올라갔다가 윗골이 만들었는데 TK 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런 괜찮죠, 그죠? 실적도 그렇고 관심 가지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거래 쫙 마르고 내려온다 그러면은 뭐 매수해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눌려야지 쭉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바로 올라가면은 쫓아가기는 어려울 거고 만약에 못 올라가 이렇게 눌린다. 그러면 뭐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들은 급등했던 종목들은 이제 그러한 종목들이어서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중에서 급등을 했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이슈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서 관심 종목 계속 넣어두세요. 넣어두시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모아두면은 그 종목들이 기본적인 분석하고 같이 맞물려서 오면 재산이 될 겁니다. 그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추세도 봐야 되겠죠. 추세 어떻게 보는지도 이야기했으니까 그렇게 보면서
욕심만 버리면은 매매할 종목들 볼 거 많아요. 볼 거 많다고요. 맨날 2% 먹는 거에 욕심을 버려야 되지. 조금만 여유 있게 욕심 버리고 조금 여유 있게 시장 상황 보면서 조금 기다리더라도 분산해서 단기성이라도 분산해가지고 매매한다. 올라가면은 걔네들은 거래 터지면 올라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10% 이상 수익 챙길 수 있죠. 맨날 2% 조마조마 하면서 2%씩 2% 뛰게 하는 거 1% 뛰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그런 게. 그래야지 이제 마음에 좀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아무 매일매일 매일매일의 수익에 쫓기다 보면은 진짜 그 피폐해져요. 심리적으로. 그럼 될 것도 안 되고 막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제가 과거를 더듬어 보면은 너무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피가 마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것도. 그러한 어떤 압박감을 받지 말아야지 이게 트레이딩도 잘 되고 수익도 조곤조곤 잘 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빵 터지면 이제 상한가도 먹고 그러는 거예요. 매일 상한가 먹을 수 있을까요? 확률적으로? 어, 불가능은 불가능. 100종목 쫙 깔아놓고 있으면 매일같이 상한가 한두 개씩 올라갈 수도 있겠지.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경험적으로 보면은 욕심 버리고 차분히 단기성도 조금 여유 있게 흐름 보면서 매매 간다 생각하시면은 손실 최소화시키면서 수익 날 때 크게 먹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마도 테마성으로는 이제 저쪽 항공주들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아침에 좀 갭 많이 뜰 거예요. 그래들은 그냥 아침에 좀 초반에 그렇게 하다가 뭐 쭉 치고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쭉 치고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초반에 움직이다 음봉 떨어지면은 조금 이제 초반에만 이제 강세에서 음봉으로 빠지는 거죠. 애매하다 자리들이. 확 떠서 올라가기 전에는 밀릴 가능성이 있어서 밀리겠네 이런 애들은. 그리고는 뭐 그 외에는 특별하게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일 만한 애들은 현재로서는 눈에 잘 안 띕니다. 눈에 잘 안 띄는데 음, 어제 얘기했었던 남아산업 정도는 보셔도 괜찮겠어요. 그럼 잘 타고 있으니까. 이게 또 승깔 부리면 또 승깔 계속 부렸었던 녀석이라 앞에서도 상장되고서도 그리고 지지난주 공방 때도 이게 한번 승깔 부렸던 녀석이라 또 한번 승깔 부리면은 뭐 20%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흐름 잘 보시면서 단기 패턴 매매 해보셔도 좋습니다. 잘 보세요. 내일 잘하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인데 이 녀석이 주시해서 좀 보시고요. 뭐, 요 정도면은, 종목들도 오늘 올라갔었던 종목들, 급등했던 종목들에 대한 살짝 기본적인 이슈들을 하고, 내일 움직일 만한 애들 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매매해 보실 만 할 겁니다. 지금 뭐, 가지고 넘어온 종목 있었으니까 어제에서 그것도 뭐 괜찮아요. 단기적으로도 뭐 며칠 만에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자리여서 괜찮습니다. 뭐 오늘처럼 갑자기 확 빠지거나 또 내일 갭떠가지고 뭔가 찍어 누르지 않으면은 우리 시장 특징 중에 하나는 지수가 갭을 뜨면 0.5 이상 갭 뜨면은 일단은 한두 시간은 눌린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갭 뜨면 지수가 미국장 올라서 갭 뜨면은 개인들은 돈 싸들고 들어와가지고 질러대요. 오늘도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참 이게 반복이 되는 이유를 아직까지 저도 이제 정확하게 100%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정말 저게 이제 개인들의 그 냄비 습성 때문인 건지, 올라가니까 막 달려들자 해가지고 막 불나방처럼 그런 습성 때문인 건지, 아니면 메이저나 기관들의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제도권에 물어봐도 개인들이 돈 들고 매수하려고 매수 강도가 세고 돈 원금이 얼마나 가지고 들어오는지는 모른다라고 하더라고요. 알 수는 없다고. 그럼 그 상황을 놓고서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초반의 흐름과 시초가의 움직임을 놓고서 물량 테스트를 하면서 이게 넘겨도 될 만한 건지 매도를 해야 될 건지 매도해도 될 만한 건지 매도하면 지수가 어느 정도 빠질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아마 가늠하지 않을까 싶어요. 매도하려고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지수 갭 띄우면서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물량 출회를 시키는 것으로 일단은 이해를 하는데, 저러한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반복이 되거든요. 개인들은 기다리는 법이 없어요. 아침부터 그냥 달려들어요. 참 묘하죠? 이게 묘합니다. 뭐 매일같이 뭐 100% 그렇지는 않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시장을 봐온 바로는 많은 경우가 확률적으로 8, 90%가 저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과연 그러한 건가 아니면 다른 이면에 뭐가 있나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유독 공격적이 돼버리니까 개인들이. 자, 그러니까 저런 것들도 어찌 보면은 지나치게 개인들의 어떤 욕심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욕심일 거라고 보여지고, 우리는 거기에 너무 부안해동하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묵직하게, 길게 크게 보고, 그리고 나머지 단기 전략도 가져가면은, 훨씬 더 시장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일 저녁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도 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질문 있으시면 질문. 누적으로 보면 큰 변함은 없어요. 290부터 위로 리밋 걸려 있고 아래로는 280까지 지지선 잡고 있고. 이 얘기는 외인들은 오늘 코스피의 변동성이 좀 컸지만은 외인들은 지금 매도 게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5월 양꽝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푼 매도가 많은 푼 매도는 상방이에요. 아래로 푼 매수가 있는 것은 변동성을 이용하는 거고요. 변동성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 순간 이탈을 하면은 폭발하겠죠, 변동성에. 저 275, 저기 260, 250대까지 폭발할 거란 말이에요. 280 한번 이탈한다 그러면. 그럼 매수해놨던 거를 푼 매도를 쫙 지르겠죠. 왜? 개인들이 푼 매수할 테니까. 그럼 매도를 다 쳐놔. 변동성 커진 상태에서. 프리가 팍 올라간 상태에서 푼 매도를 쳐놔. 그럼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지수는 원위치 될 거기 때문에 평균으로 회귀할 거기 때문에 푼 매도에서 수익을 많이 챙겨요, 외인들은.
어렵죠? 어렵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하려면은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이해하시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해하시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네, 풋이죠. 풋 매수가 많이 있죠. 풋 매수가 많이 있죠. 풋 매수가 많이 있는데 이거를 먹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고 먹는 거 플러스 변동성을 한번 키운다 그러면은 매수했던 걸 매도로 바꾼다고요. 매도로. 옵션은 매도 게임이에요. 옵션은 매수 게임이 아니라 매도 게임입니다. 매도 게임이에요. 수가 아니라 매수가 아니라 매도 게임이에요. 매도를 하기 위해서 포석을 미리 깔아놓는 걸 수도 있어요. 보험 들듯이. 변동성 커지면 얘가 다 폭발할 거 아니야. 거기서 매도를 치는 거예요. 개인들은 빠진다고 매수를 하겠지, 풋을. 그 물량을 받아서 매도를 치는 거예요. 네, 옵션은 제로성 게임이니까. 제로성 게임이기 때문에. 그럼 매도를 쳐놓으면은 가격이 쫙 오른 상태에서 매도를 쳐놓으면 가만히만 놔둬도 얘는 점점 이래가지고 매도 수익이 엄청나게 커진단 말이에요. 옵션이 쉬운 게 아닙니다. 옵션은 어려운 거예요. 옵션은. 그래서 개인들은 옵션을 하면 안 됩니다. 이기기가 어려운 게임이에요. 이길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옵션은 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질문 다른 거 없으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면은 이렇게 수요일 저녁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은 언제든지 녹화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길게 보고 오세요. 길게 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로버티지요? 로버티즈가 빠졌죠. 21선. 저점 자리까지 내려왔는데 이거 한번 하루 이틀 반등할 거예요. 반등해서 확 못 올려치면은 올라갔다가 이렇게 좀 쌍바닥 만들고 돌릴 거예요. 뭐 거의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오르다가 한 번 더 저점 살짝 이탈하는 모습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탈하고도 돌릴 수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여기서 바로 팍 쳐 올린다. 그러면 빠르게 회복이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설프게 오르다가 한 번 더 내려와서 시간차 두고 쌍바닥 모습 만들면서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감정. 감정이라는 표현이 되게 어디 하시는 일이 뭐세요? 청희님은 어떤 업종에 근무를 하세요? 시행사? 아니, 용어를 감정이라고 쓰셨길래, 그 관련된 업종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여기 주식시장에서는 너무 생소한 용어라다 보니까, 그래서 직업이 그쪽에, 업을 가지고 계신가 했습니다. 역시나 시행사에 계시니까 그러실 수 있겠네요. 전파기지국은 일단은 자 추세를 놓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밑에서 이렇게 추세를 놓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그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고점 찍었다는 의미예요. 고점 찍었다는 의미예요. 단기 파동 정도는 나올 수 있어도 한번 나왔다가 또 밀려요. 또 올라가면 또 밀리고 또 밀리고 그럴 거예요. 단기 이격도 많이 벌어졌고 중기 관점에서의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고 이 채널 상단까지 올라와 있고 이 채널 상단을 돌파해서 올라가려고 하면은 저기서 이게 치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야지 되는데 이러려면은 저게 뭐 강한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시간이 필요하거나 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단타형이기 때문에 접근할 자리는 아니고요. 단타성 매매, 트레이딩 영역이지 매수해서 보유할 자리는 아닙니다. 파동도 기본적으로 일봉상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나온 거고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위에서 쌍봉 만들고 밀리거나 고점 제끼더라도 마지막 파동으로 이렇게 밀리거나 할 수 있는 자리죠. 스캐핑으로 잘 되고 계세요? 계속 스캐핑 하시면서 주식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어떤 베이스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위치 많은 형님은? 만들어 놓으셨으면은 뭐 저는 스캐핑은 안 해요. 제가 전업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스캘핑은 안 했어요. 스캘핑 어 FX 하면서는 스캘핑 했었네. FX 하면서. 그거 한 1년 하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안 해요.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 압박감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거를 1년을 넘어가니 피가 말라. 정말 피가 말라요. 배우는 중이라고 하시면 저는 제가 전업 10년 경력으로는 배우시려고 하면 배우지 말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스캘핑은. 단타를 하더라도 단타를 할 시간이 정해져 있어. 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아침에 1시간, 1시간 반, 오후에 1시간, 1시간 반. 시간이 정해져 있어. 장중에는 그 흐름 보고서 어느 종목을 어떤 자리에서 매수하면 좋을까? 손절 짧게 잡고 매수하면 좋을까? 매매하면 좋을까? 그거 분석하는 시간을 보내고 하루에 뭐 두세 개, 서너 개 많아야? 많아야 뭐 너댓 개 정도 돌려가면서 매매하는 정도로만 해도 그거 스트레스예요. 스캘핑은 초단타를 하면은 정말 저기 틱 차트라든가 분 차트 놓고서 매수 매매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거로 이 주식시장에서 계속 물론 하면 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시간을 얼마만큼 두고 어느 시간을 두고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죠. 평생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50대, 60대, 70대까지 계속 그렇게 해나갈 수 있냐 이거죠. 제 결론은 불가능이답니다. 경험적인 경험적으로는 불가능이답니다. 그럼 앞으로도 불가능할 거면은 그렇게 길게 못 갈 거면은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 습성이 들면은 쉽게 안 바뀌어요. 어렵습니다.
팁이 되셨나요? 스캘핑에 대한 팁은 아닌데, 스캘핑을 하신다고 하는 거 보니 이제 전업 투자자이실 것 같은데,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렇게 계속 1년, 2년, 3년, 5년 계속 내가 그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긴장의 연속이라고 했는데 하루 이제 6시간 긴장을 하면서 그거를 1년, 3년, 5년 계속 그 긴장의 연속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또 궁금하신 사항 없으세요? 예, 없으시면 여기까지. 자,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